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매뉴얼 봤는데 진짜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었으며 평생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 없을 거라 믿었다. 오로지 내 꿈은 반월공단 공장에 취직한 후 원룸에서 게임만 하는 삶이었다. 그러던 나에게 기적이 하나 일어났다. 어떤 책 한 권을 읽게 된 것이다. 책에서 알려준 대로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니 점점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 전까지는 나를 잘 끼워주지 않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희망을 보았다. 게임처럼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다는 걸 믿고 치트키들을 획득하면서 내 인생은 혁신적으로 변해갔다. 인생은 지옥이 아니었다.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이었다. 나는 이 인생의 공략집에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단지 평범한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론화시키고 싶었다. 이 책엔 내가 겪은 10년의 시행착오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는 모든 치트키가 담겨 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10년 전 나에게 꼭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역행자.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도 나오셨던 자청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해보시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혁신적으로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읽은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행자의 7단계 모델. 제가 한번 이 7단계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자의식 해체입니다. 이 자의식 해체는 그 오류를 인지하고 그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존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단계는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이 정체성 만들기는 오류를 제거했으니까 그 빈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올바른 자아를 채워 넣는 거. 내 목표에 부합하는 자아를 채워 넣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이 유전자 오작동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그런 유전적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클루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청님은 유전자 오작동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그거를 주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4단계는 뇌 자동화입니다. 뇌 자동화는 지금까지 3단계까지 오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내가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을 제거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까는 겁니다. 그 바탕은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 뇌 자동화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5단계가 역행자의 지식입니다. 이 역행자의 지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탕을 깐다고 했잖아요. 그 바탕이 똑똑해진 머리를 갖는 거예요. 뇌를. 그 뇌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현실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왜 우리 게임으로 비교하면 게임 캐릭터가 처음에는 옷 벗고 나와요. 근데 가면서 이제 옷을 하나씩 입고 이제 아이템을 이제 기본 무기에서 아이템을 장검을 장착을 하고, 그래서 또 가다가 이제 도끼를 어깨에 메고 방패를 획득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지금 이 역행자의 지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단계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입니다. 자, 이제 도구를 갖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내 목적지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가야 되는 지도를 획득해야겠죠. 그 지도를 획득하는 과정을 하는 게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고,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는 이 6단계에서 획득한 지도를 가지고 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의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즉 시행착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이 7단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7단계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잘 읽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7단계 중에서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또 투자자이다 보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두 번째
2단계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2단계가 말씀하신 게 정체성 만들기.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자의식을,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냥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래?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그 행동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보통은 거기서 그래, 위기의식은 느끼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고민만 하다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를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2단계가 오히려 보면 행동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2단계에서 중요한 게 독서, 그리고 환경 설계,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독서를 통해서 그런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계, 이건 선언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나는 몇 년 안에 부동산 투자할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로 성과를 낼 거야. 이걸 이제 주위에 이제 선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을 배우면 그 배드민턴 집단에 들어가면 배드민턴 잘하는 사람이 제일 거기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단에서 가장 그 가치를 두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나도 같이 공부하게 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현장 조사도 가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투자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서 저는 2단계가 그래도 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자로 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두 분은 좀 다르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게 코크님 얘기한 거가 저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가, 이제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좋은 학군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이 뭐 어떤 동네는 게임을 잘하는 아이가 되게 인기 있는 아이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어느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맞아. 가장 인기 있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 학교를 하려고 학군을 이동하는 거가 또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2단계 정체성 만들기에서 코크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을 정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거를 굉장히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전에는 제 연봉에 따라서 제 몸값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연봉이 3천만 원이었으면 난 3천만 원짜리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1년에 벌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좀 되게 큰 돈을 벌게 된 계기?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먼저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체성 만들기를 하니까, 그럼 1년에 1억 벌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이 코크님이 했던 거예요. 1년에 1억 이렇게 이상을 버는 분들과 이제 하는 커뮤니티를 갖고, 또 그런 모임에서 계속 나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가진 장점들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됐던 것 같거든요. 저도 코크님 말씀에 되게 이 부분이 되게 공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저게 중요해. 나 이거 투자 먼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된 것처럼. 이미 된 것처럼. 된 것처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투자 초반에 이거 되게 심했어요. 너무 간절했나 봐,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처럼 나를 막 했었어.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은 현실은 이제 아닌데 현실은 부동산 투자 진짜 처음 한 사람인데, 내가 이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계속 그 이미지를 입혔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을 잘 정하고 나를 속인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고하게 생각한 다음에 호크님이 얘기하신 것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2단계를 떼고 3단계, 4단계, 이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두 분 얘기하신 2단계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는데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공감이 됐고요. 6단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또 뒤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뒤에서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했거든요. 나인님이 예시로 나왔잖아. 맞아요. 그들이 예시로 나왔더라고. 자청님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썼어요? 자청님 근데 저한테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웃으면서 농담을 그러니까 너나이님은 화를 안 낼 것 같아가지고 저 고맙죠. 되게 반가웠어요. 이렇게 지금 초대박 베스트셀러에 저를 넣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네. 뭐 하여튼 어떤 사람의 상황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자영업자, 뭐 지금 현재 뭐 일을 안 하고 있는 분, 뭐 직장인, 그리고 또 직장인 안에서도 뭐 큰 회사 다니는 사람,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어떤 순서로 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루트를 그려줬거든요. 맵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걸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인 거예요. 네,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그 6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할 건데 그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꼭 읽어보시라고. 네. 실제적으로도 인생에 공략집이 정말 있는지 정말 공략집이 필요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밀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공략집을 찾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근데 제가 좀 다른 분들과 다른 거는 저는 반드시 그걸 하기 전에 공략집이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성공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 네, 모든 일이. 예를 들어 뭐 회사 일을 잘하는 거든 투자를 잘하는 거든 그리고 뭐 심지어 저희 월부 유튜브 하기 전에도 어떤 방송이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 공략집을 찾은 다음에 움직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략집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복잡계라는 말이에요. 복잡계. 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루틴이 없다. 그러면 왜 워런 버핏은 매년 그렇게 큰 돈을 벌어요? 왜 투자주 중에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쇄 창업가로서 굉장히 계속 창업을 하는 것마다 성공하거든요. 왜 김태호 PD랑 나영석 PD는 하는 것마다 이게 방송이 잘 되죠?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을 끌지,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열심히 뛰는 것도 여기 자처형도 써놓으셨는데 되게 잘하려면은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자청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운동할 때 20세트 할 필요 없다고. 뭐 맞아요, 3세트, 맞아요. 5세트면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게 다 공략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이 공략집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시니까 특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루틴과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되게 본능, 여기 나오는 유전자 오작동에 의해서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엄청 집값이 막 3년, 5년, 10년 올랐으면은 그때 막 투자하고요. 주식이 막 다들 막 다 사고 난리치고 비트코인이 뭐 어디 식사 자리에서 비트코인 나오면 그때 막 사고요. 예. 근데 투자자들은 진짜 부자들, 그 다음에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략집을 정해놓고 그거대로 나를 껴맞춥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공략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좀 공략집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게 일을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을 성취감을 느끼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프로세스와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다 대부분이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공략집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시간이나 에너지를 확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쵸. 너무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공략집이 있으면 사실은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공략집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수많은 저희가 맨날 이렇게 도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 책을 읽는 사람보다 책을 쓴 사람들, 자청님이 훨씬 그러니까 부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부자라면 사실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친절하게 사실 저도 이 역행자를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특히나 내가 1인 사업가로서 내가 돈이 지금 되게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순자산이 실거주 빼고 15억 이하인데, 내가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라고 할 때, 저는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공략집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 부분들을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공략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약간 이렇게, 뭐 사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 얘기 맞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본인이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공략집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마다 각각 보면은 다 이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략집을 알고 싶다면, 아까 말한 역행자 나인님이 얘기했던 7가지가 되게 잘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분과 좀 다릅니다. 예, 전 자청님과 좀 다른 프로세스로 가긴 했지만 저는 이분의 프로세스를 읽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 아까 나인님이 초반에 얘기해줬던 자식 해체, 뭐 정체성 만들기부터 해서 역행자의 챗바퀴까지 꼭 이러니까 저희가 꼭 돈 받고 파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저희 그런 거 없고요. 예, 자청님 모르실걸요? 좋아서. 네, 좋아서. 자청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청님도 나한테 말 안 했으니까. 네. 깜짝 놀라요. 화내지 않겠지. 혹시나 나는 공략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책이 도움될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방송에 얘기하기에는 정말 막 하루 24시간 해도 모자를 판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걸러내고 싶은 분,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헷갈리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약간 이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3대 냉면 이런 거. 근데 이 냉면집이 3개가 3대 냉면, 3대니까 3개잖아요. 근데 이게 맛이 다 똑같냐고요. 다르지만 맛있는 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동일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는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되게 심플합니다. 사실 심플한 게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그 사람이 행했고 그걸로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 그게 심플한 거예요. 되게 엄청 심플한 거죠. 경제적 자유를 걷는 동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발목에 족쇄가 걸려 있습니다. 이 족쇄만 떼내도 진짜 빨리 갈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그 족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문구에서 그 족쇄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떼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줘도 소용이 없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마구 쳐낸다. 나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에게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에선 곧바로 헛소리 하지 마. 내가 될까? 넌 운이 좋은 케이스였잖아. 등이 튀어나올 것이다. 혹은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겸손하게 답한다. 누구보다 돈을 원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치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하기 바쁘고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자위를 한다. 이 짓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마음의 상처를 할기에 여념이 없다. 네. 자청님이 약간 일부러 좀 작정하고 쓰셨나 봐요. 읽는데 막
내가 마음이 아파, 막 아파. 움찔움찔하네. 네. 맞아요. 이 자의식 해체는 제가 이전 부에서 1단계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진정해, 인정해, 그래야 발전할 수 있어. 진정해는 이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나를 질투해서 나를 공격해요. 그럼 그랬을 때 어떠냐면 사람은 화나요. 화나 속상해. 그거 먼저 진정을 해야 돼. 진정. 내 마음 상태를 가라앉혀야 돼요. 내 마음 상태를 가라앉히고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거를 진정한 상태에서 생각할 틈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사람 말이 정말로 맞다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의식 해체는 제가 말씀드린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 이거 한번 해볼래?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볼래? 되게 좋아. 내가 해보니까 이거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어. 아니면 주식 투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해볼래? 옆 부서 박 차장님 주식해서 10억 벌었대. 근데 박 차장님 맨날 공부 엄청 열심히 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거죠. 야, 박 차장은 집에 돈 많잖아. 너는 혼자니까 너는 저녁 때 시간이 많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정이 안 된 거야, 일단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정을 못 했어. 그러니까 인정이 안 돼. 인정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 차단. 그러면 끝. 거기서 끝인 거죠. 이게 이 자청님이 여기 제가 이 문구가 되게 공감 많이 되는데 나는 빨리 말하고 싶다 그냥 다이렉트로 방법을 너한테. 근데 내가 방법을 얘기해줘도 너 안 들을 게 뻔해. 왜냐면 진정 안 하고 인정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굳이 이 지면을 할애해서 자의식 해체라는 컨셉을 만들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인님 이게 정말 공감되는 네. 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되게 다이렉트로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산을 많이 쌓게 됐는지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아이고 노바나님 뭐 대기업 다녔으니까 진정을 안 해. 그러니까 반박해, 계속 반박해. 여기 나온 자의식 과잉 이게 되신 분들은 자꾸 차이점을 봐요. 뭐 너나이님은 남자니까, 뭐 코크님은 지방에 있으니까. 이걸 차이점만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방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맞아, 찾아. 맞아. 아니 도대체 더 재밌는 거는 시간을 내서 이제 와서 물어봤다는 거는 본인이 정말 잘하고 싶고 변하고 싶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해주면은 자꾸 방어를 쳐. 저는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저는 뭐, 그거 너바나니까 그렇죠. 딴지거로 막. 네. 그러니까 저는 미치겠는 거야, 진짜, 이게. 막 설득을 더 해야 되니까. 나를 설득해. 자기는 안 된다고. 진정해야 돼, 일단. 네. 그러니까 진짜 공감 많이 된다. 나도 진정해야겠다, 갑자기. 인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어려운 게 그 순간의 마음의 파도를 진정시키는 거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를 부정해야 되잖아. 맞아, 내 인생을. 맞아. 네. 저도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어렵거든요. 저라고, 솔직히 그래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너가님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하다가 제가 고집부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고 있지만 인정하는 거 인정해야지. 그래, 네가 잘못된 거면 인정해야지. 그래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마음의 파도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을 시켜야 돼. 먼저 릴렉스를 해야 돼. 그 얘기가 들었을 때, 듣기 싫은 소리 팍 들었을 때 욱하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조금 진정했다가 이따 생각해보고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인정하는 과정으로 가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너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못해 막 내가 큰 비용 치르고 막 어디 가갖고 뭘 배우겠다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황당한 거지. 헬스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트레이너 선생님 막 몸 이런데 배우시는 분은 아니야. 트레이너 선생님이 막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 수영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막 이러면 황당한 거야. 그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이러면. 그러니까 알고 있네. 유튜브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 표정이 거울이 많잖아 또 헬스장에 다 보이거든. 그러네. 보니까. 사방팔방 거울이어서.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로만 해야겠다. 자꾸 표정이 나와.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진짜 가감없이 써놓으셔서 이거를 진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도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다 힘들지 뭐. 그런 아니,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사실 저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기업까지 간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이 너 성공한 삶을 살았다. 뭐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자산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 뭐 대기업 신입사원이 그쵸, 맞아요. 뭐 1년, 2년 모아서 돈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지, 솔직히. 자산 따지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인 거지. 근데 그분들이 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말이 다,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쵸. 여러 가지로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둥. 그리고 뭔가 되게 어렵게 뭔가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둥, 다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연락했는데 초중고하고 그 대학 교육 때도 열심히 토익 공부해가지고 입사 시험까지 공부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또 공부를 했는데 진정이 안 돼. 짜증이 나가지고 진정이 안 되지. 근데 부족해 너. 근데 그분이 제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너바나님 그러면 부자예요? 돈 투자해서 너바나님 수익률 몇 프로 낼 수 있어요? 투자로 얼마나 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 못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투자해서 몇십 몇백억 벌었고 그걸 우리가 다시 우린 돈 내고 와서 그걸 배우는 건데 왜 너바나님은 다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너바나님 그렇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분이 투자 선배였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쇼킹했던 말이 너바나님 부자 중에는요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게 쇼킹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의식을 해쳤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부자였는데 내가 내 앞에 정말 돈을 내고 부자를 만났는데 부자가 하는 말마다 그거 솔직히 공감대 안 되거든요. 공감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얼마 전에 나이님 쇼츠가 되게 잘 됐더라고. 거기 누가 써놨더라고 댓글. 야 인상적이었어. 야 저거는 1%만 해당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 해당 안 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돈, 제가 바랬던 돈은 우리나라에서 한 1%가 한 30억 되거든요. 순자산 30억. 그러니까 순자산 30억을 가지려면 1%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채널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되게 큰 돈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내가 그 돈이 없다면은 내가 그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강사분은.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한다면 내가 했던 방식들을 깨야 돼. 자의식 해체를 해야 되더라고. 저는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되뇌 있는 거, 사실은 항상 되뇌 있는 거, 나도 틀릴 수 있다. 나 틀릴 수 있다. 항상. 제가 나임이랑 얘기할 때도 항상 제가 고집을 부려요. 근데 또 나임 얘기를 또 밤새 또 고민을 해. 새벽에 꼭 잠이 깬다, 희한하게 한 2시쯤에. 그 나임님이 되게 조근하게 얘기해요. 그걸 계속 복귀해봐요. 내가 틀린 거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그때는 내가 막 내 주장을 얘기하는데 지나고 그리고 나 사실 바뀐 것도 여러 번 있어요. 제가 틀려서.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처럼 자의식 과잉인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내가 해왔던 방식이 맞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본인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원하는 결과를 냈으면 본인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내왔던 결과가 뭐 한 10년간의 평균 수익률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순자산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한번 곰곰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아니면 누군가의 강의를 듣는다면 저는 사실 저처럼 여러분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제가 그 선배가 얘기해줘서 저한테 정말 저는 인생을 바꾸게 됐거든요. 자의식 해체를 하면서.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보는데
사실 초반에 별 기대 안 했어요. 잘 모르니까 제가 이분을 잘 모르니까. 근데 책 내용은 진짜 공감 많이 됐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 많이 돼서 예, 제가 저 직원분한테 추천해주기로 했어요. 이 책 읽어보라고. 저는 어떤 자의식을 해체했냐면 그 전에 그 삶의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해체한 것 같아요. 지금 오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상을 나왔는데 여상에서는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취업을 하면 플랜카드가 붙어요. 그 서울대 합격한 것처럼 붙었어? 근데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삶의 목표였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이 목표였던 거예요. 그 취업만 하면 어떻게든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왜냐면 여성 나와서 얼마나 내가 더 좋은 삶을 누리겠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냥 취업만 하면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만 살아도 나는 너무 이번 생 만족한다. 이런 마인드였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큰 목표를 더 삼아야 되는데 안 갖는 거예요. 충분하다.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경험을 봤을 때 지금의 이 삶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내가 주제넘는 짓이고 괜히 또 황새가 뱁새가 황새인가요? 네. 황새가 뱁새 금방 따라가죠. 한 걸음 걸으면 돼. 포인트 그게 아니고 네, 뱁새가 우리 같다 이거 놓치지 않잖아. 네. 우리 사이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주제를 알아라. 그냥 우리 현실에 새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현실에 만족해라. 더 욕심부리다간 더 탈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래. 여기서 내가 그냥 충분해. 내 삶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충분해. 그러면서 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을 왜냐면 노력해도 더 나아질 거라는 꿈을 못 꿨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나는 그냥 이 시간을 그냥 잘 쓰면 되겠다 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던가 그냥 이걸 그냥 노는 걸로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깰 필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 깨고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만나고 이제 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게 해체가 되면서 다시 이제 지금의 상황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물론 과잉 자의식도 문제이긴 한데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자의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저는 너무 낮은 꿈이라고 하기도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 낮은 목표? 이게 저한테는 이걸 깨부수는 게 저한테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가장 속상한 상황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얘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너바나님 말씀은 알겠어요 라고 하는데 본인을 못 믿어. 본인을 못 믿어요. 맞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저도 이제 제가 예전에 월부 할 때 월부 학교에서 직접 제자분들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나인님이나 코코님 알겠지만 제가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1부터 10까지 네. 시간 관리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잘 되라고 한 거야, 잘 되라고. 그럼요. 근데 자기를 못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한 거야. 저 그랬잖아요. 차라리 나를 못 믿으면 괜찮은데, 근데 나를 못 믿으면 다른 선생님이라도 믿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안 믿고 너바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그랬던 것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낮추는 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코크님 얘기도 공감했던 거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간다는 목표를 이뤄. 내가 정말 열심히. 이거면 충분해.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제 직장을 가고, 그 다음에 그럼 내 딱 꿈을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황하는 직장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꿈이 없이.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30대라는 나이는 100세 시대인데 요새 그 중에 30%밖에 못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본인이 정말 5년, 10년이라는 시간은 자기 인생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너무 아쉽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 누구나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거는 맞는데 이게 내가 좀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채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뭐 MC들도 그렇고 뭐 1조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는
제 생각에 고등학생도 가르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시간을 들이고. 정말 공감해.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내가 10억이라는 돈 금액에 내가 지금 압도돼 버리면 그게 너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너만이 아까 얘기하신 것이 댓글에 그건 1%나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느 정도 윤택한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 내 현재 월급만큼이 그냥 자동소득 개념으로 나오는 정도를 만드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음 먹는 게 90% 이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수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100억도 가능한 것 같아요. 100억까지, 그러니까 1000억을 가는 거는 1000억 1조를 가는 거는 운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100억까지는 누구나 사실은 되게 많은 이런 공략집, 정말 수많은 책들, 그리고 그 공략집에서 사람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세이노의 가르침, 뭐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뭐 이런 책들 보면 월급쟁이 부자를 은퇴하라. 진작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리지 그랬어. 아, 생각이 안 났어? 아, 농담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받아들이고, 여기 뭐 것처럼 자의식 좀 과잉을 해체하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 이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생각해요. 뭐 안 알려줘도 돼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돈 벌어 좀 잘했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그때 이렇게 여름 때였어요. 여름 때 정말 열심히 지방을 임장하고 있는데 더운 날이었어요. 되게 더운 날에 허걱대고 임장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임장하다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철퍼덕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행히 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제 병원비를 제가 드린 카드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큰 돈을 써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더워서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그때 있잖아요. 막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 말하는 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족, 건강,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거는요, 돈이 있으면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저희 어머니 그 병원비,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과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내가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속상하거든요. 내가 지금 아픈데도 꾸역꾸역 일을 해야 된다. 구해줘 얼굴에 그런 사연이 올 때마다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건데 저는 뭐 물론 그 가치나 그런 생각들은 존중해 드립니다. 근데 제 경험상 돈을 가지면 그런 부분들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경제적 자유로 가는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그 보물지도를 돋보기를 들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직장인이든 백수든 상관없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중소기업은 대개 월급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은 루트를 추천한다. 중소기업, 사업, 그리고 투자. 둘째, 아무리 요즘 워라밸이 좋아졌다고 해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투잡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표준적 테크트리는 이렇다. 대기업, 투자, 사업. 셋째, 당신은 취업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을 수 있다. 혹은 완전히 무스펙이거나 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일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느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 잘 안다. 무스펙이라 생계가 어렵다면 일단 뭐든지 해라. 배달 알바든 일용직 노동이든 뭐든 좋다. 내가 이 일 하려고 대학 간 줄 알아? 같은 헛소리를 내뱉는 건 순리잖아 하는 짓이다. 집안에 처박혀서 2년 동안 창업 준비하는 것보다 평일에 3, 4일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뭐든 배우려고 들면 온갖 기회가 눈에 띌 것이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무스펙으로 고생하던 시절 키운 강단이 위기 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된다. 쫄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요. 진짜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으로 나눠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급여가 많기 때문에 종잣돈 모으는 거에 있어서 대기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그러니 그 돈을 모아서 그냥 투자를 먼저 해라.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모으는 게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우니 투자는 또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사업을 먼저 해서 소득을 늘린 다음에 투자를 해라. 요 테크트리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 투자네. 사실 투자와 사업은 좀 맞닿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특히 운이 좋아서 젊은 시기에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을 뭐 통장에 넣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만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나 사업 둘 중에 하나로 일정 이상의 성과를 낸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핵심은 대기업은 투자, 중소기업은 사업,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뭐냐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로 나누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잣돈을 모으는 속도 때문이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기업 중에도 박봉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도 맞벌이 하시거나 하면 생각보다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대기업에도 외벌이 하면은 또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난 대기업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저 중소기업인데 어지간한 대기업만큼 돈 주는 중소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인데 제가 급여 상담하다가 급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적어서? 근데 거기가 좀 유명해. 그 대기업이 좀 짜기로 유명한데 난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아, 저도 생각나는데. 갑자기 있네. 아, 진짜 이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저희 회사가 좀 유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나는 중소기업이니까 나는 무조건 사업해야 된다. 근데 가만 보면요, 사업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투자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사람들이 좀 달라. 그게 재기발랄하고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제 1인 기업, 자영업 수준의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근데 미련 곰탱이 같고 나는 대신 난 진짜 끈기는 난 쩐다 진짜. 그럼 사실 투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더 중요한 건 그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무조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낫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상황을 면밀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우리 회사 급여를 보니 내가 1년에 뭐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면서 돈 모으면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러면은 뭐 투자를 바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대기업인데 내 외벌이고 가족들 자녀들이 딸려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소득을 빨리 조금 더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에서 보시면 이 말은 정말 맞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업, 하나는 투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 두 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된다. 사업이든 투자든. 예. 그리고 그게 공식적인 길이다. 그게 보물지도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보면 상처 많이 받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부는 그럼 투자만 맞고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 투자해야 되냐. 나는 별로 그렇고 싶지 않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여기 자청님 말씀하신 거 기준에 따라서 뭐 대기업을 다니면 무조건 뭐 투자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사업을 해야 하고 이거를
100%다 동의하진 않아요. 100%다 동의하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은 사업 투자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보면은 회사 선배들 딱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럼 내 10년 위의 선배랑 나랑 그렇게 다를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내가 10년 뒤에 받을 월급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물가상승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분들과 되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삶이 되게 막 경제적 자유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일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은요, 나만 잘해서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사업은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1년, 2년도 쉴 수 있어요. 투자는. 솔직히. 근데 사업은 내가 2년 쉬면요, 내 경쟁자들은 훨씬 앞서에 뛰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도태되고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걸 경쟁을 굉장히 즐기고 내가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즐긴다라고 하면 사업이 맞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나 스스로 혼자 컨트롤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가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모습으로 내가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좋은 일 있겠지라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실제로 대기업에서 뭐 승진이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네, 경제적 자유 누리기 위해서 뭐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는 일단 그거는 이제 다른 알맞지 않은 방법인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도 지금 원래는 다 직장 생활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 단계를 밟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인다면은 방법을 따라가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이미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은 또 그런 마음 가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노동, 뭐 배달 알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좀 내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여러 가지로 그냥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뭘 준비한 게 있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공감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에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갖다 주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노가다를 뛰었어요. 노가다를 밤새 노가다를 이제 밤에 12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가 뭐냐면 제가 되게 뜬구름을 깨게 됐어요. 돈의 무게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그때 제가 노가다를 밤새 이렇게 밤 12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일단 뭐 예전 훨씬 96년도 7년도 뭐 이럴 때니까. 근데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이 100만 원이 정말 벌기 어려운 돈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되면서 돈이라는 거의 무게를 되게 잘 알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뭔가 방구석에서 그러니까 저 원래 꿈이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막 그 방송사를 막 일본과 뭐 한국을 잇는 그 프랑스와 독일을 잇는 방송사가 있어요. 아르테 TV라고. 그런 사장이 되는 게 제 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잇는 방송사를 만들고 그걸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현실에서. 근데 그렇게 노가다를 뛰니까 이게 현실이 다르구나. 그치. 현타 오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거.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막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있게 돼요. 그냥 내가 그 삶에 되면서. 근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조금 되게 많이 저는 좀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본인이 돈을 벌어보는 거 뭐라도 돈을 벌어보는 거 내가 상상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앞으로 막 되게 막 그럴 거야 상상만 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돈을 벌어보는 거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저는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벌었고 2,000만 원 벌었고 3,000만 원 뭐 벌 수 없을까라고 해서 뭐 대기업 들어갔고
또 이제 한 1억 벌 수 없을까라고 해서 투자 시작했고, 나중에는 막 뭐 1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냥 계속 생각만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사실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는 실행이에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방구석에서 뭔가 이렇게 저처럼 막 뭐 일본과 한국을 잇는 방송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그러기 위해서 막노동이라 하는 게 저는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 그거에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까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뭐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일단은. 생활비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배달 알바를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내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배달 알바를 하지만 나중에 나도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방법을 구하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예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도 너바님처럼 대학 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전 포스터 붙이는 거, 고깃집 불판 닦는 거, 뭐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너바님 말씀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의 무게에 짓눌려요, 그냥. 포기. 없어. 그냥 내가, 와, 이게 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내가 진짜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포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이거 받으니까.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고깃집 사장님 되게 좋았어. 한 번은 고기를 끝나고 나서 고기를 줬어요. 근데 내가 이제 막 걸신들린 애처럼 먹으니까 얼마 만에 먹겠어. 21살 때 나 키 180인데 그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이라면은 저는 지금의 저라면은 저 사장님 진짜 멋있다. 나 저 사장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 1도 없었고요. 다음날 또 불판 닦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거 배달 알바 이런 거 하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기저에는 꿈이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배달 알바를 하면서도 미래를 볼 수 있어. 그치만 꿈이 없는 사람은 배달 알바를 할 때 그냥 그게 내가 배달 알바해서 한 달에 200, 300 번 그 이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그 나인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인이는 나랑 되게 다른 사람이다. 왜냐면 나는 어땠냐면 나도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뭐냐면 내가 세탁소 알바를 했잖아. 네. 세탁소 알바를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야. 같은 시간으로 100만 원 벌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난 저 생각 못했어. 너만 생각 못했어. 그때 신세계푸드 물류센터였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벌 수 없을까라고 노가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편하게 벌 수 없을까라고 해서 과외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가 나인이 얘기했던 걸 좀 붙이냐면 내가 지금보다 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을까? 내가 1년에 버는 부가가치? 그게 저한테 꿈이었어요. 제가 연봉 3천만 원 받았을 때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이 될 수 없을까? 그게 저는 그게 투자였고 사실은 그걸 채워준 거가 그게 이제 1년에 좀 몇십억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꿈이라는 게 별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냥 내가 지금 현재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뭔가 될 수 있는 게 부가가치를 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노가다만 하면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맨날 땅만 보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위를 보는 사람이랑 아래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늘을 봤어, 그때. 나는 아래 땅만 보고 다녔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뭘로 맞춰서 일을 구했냐면요. 등록금하고요. 제가 한 달에 써야 되는 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이게 아니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게. 내가 눌리는 거야, 여기에. 이 돈 이거에. 그래갖고 나 진짜 너무 그래갖고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35세 투자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거 너랑 나누다 보니까 알겠다. 너만은 20대 때부터 했잖아. 네네. 나는 35세 한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테크트리가 이거예요. 취업하잖아요? 그럼 돈이 벌리잖아, 많이. 월급이 많잖아. 그렇죠.
이전 알바할 때보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쓰지. 야구장 가야지. 야구장 가야지. 왜? 그동안 나 싫어. 그게 너무 한이 맺혀 있으니까. 막 사드리는 거지. 막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35 했어요. 그러나 35 했어도 된다는 거.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 37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놀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코코님이랑 저는 30대 중반부터 하늘을 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되 하늘을 보면서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야 그 과정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견디지. 같아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여러분 제가 올해 40대 초반인데 20년 전, 저 20대 초반 대학교 신입생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걸 알면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도 오목처럼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목은 돌을 두는 게임이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이라는 돌을 두는 게임과 같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은 거의 100년에 걸친 긴 게임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에 걸친 전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업이든 투자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 조급해한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장기적인 수를 두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번 작성해보자. 야근이 있는 회사보다는 100만 원 덜 벌더라도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라.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여 뇌를 최적화하고 하루 1시간 책을 읽어라. 알바를 2탕 뛰고 있다면 하나는 그만두고 그 시간에 창의적 공동체에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 제가 읽어드린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 막 고등학교로 졸업한 저한테 돌아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라입니다. 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를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요 삼계탕 먹으러 가잖아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 삼계탕 먹는 스타일이. 저는 뼈를 다 발라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뼈를 다 발라내면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먹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이미 먹고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장기적인 수를 두고 있는 거죠. 한 방에 먹으려고. 아, 죄송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책에 또 다른 사례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길게 보고 결정하는 거를 못하고 그걸 못하니까 여기서 말한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벌리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 하면 여러분들 제 손가락 잘 따라오세요. 요렇게 일자로 올라간다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하면. 근데 장기적인 수를 두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꾸준히 해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해서 쫙 올라간다고. 제가 아까 삼계탕 예를 든 게 웃긴데 삼계탕이 그거예요. 뼈 발라내면서 먹으면 일자로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옆 수치한 사람들 다 먹을 때 꾹 참고 뼈를 다 발라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 살만 남잖아. 그때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공감 안 돼?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아닌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을 자청이 그 전에 도와줬어. 그리고 또 도와달라고 또 도와줬어.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값이 1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카운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청님이 밥값 안 내려고. 자청님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겠다. 왜냐면 눈앞에 10만 원 때문에 장기적인 수를 둘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일단 누구랑 밥 먹잖아요.
그럼 무조건 제가 사요. 그냥 무조건. 근데 이제 제 후배도 생기고 저한테 뭐 배우거나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는데 같이 밥 먹어가면 느낌 와요. 당연히 어렵지. 솔직히 봐봐. 내 투자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한 달에 월급 300만 받는데 내 집에다가는 막 계란도 껍질 두꺼워갖고 깨지지도 않는 거 싸구려 있잖아. 맛 되게 없는 거. 나 그런 거 먹었었거든. 계란 집에도. 막 와이프 애 갖고 그랬을 때도 그런 거 먹었어. 돈 아끼려고. 근데 밖에 나가고 밥을 사는 게 내가 쉽겠어? 손이 돌돌 떨리지? 근데도 했다고요. 그렇게. 왜? 장기적인 거니까. 이게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써버리고 끝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이 기하급수적 성장을 만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자청님이 지금 한 거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저한테 돌아가면 이 말을 꼭 해줄 것 같아요. 경철아, 너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해 보여도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게 더 어떤 게 더 크게 돌아올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했으면 좋겠어. 네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공장이나 뭐 이동시키는 그런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가 있어요. 밤샘 근무. 밤샘 근무를 해서 2교대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2교대로? 네, 2교대로 이제 와, 돌아가는데. 빡시겠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야간 수당이나 이런 게 수당이 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서로 하려고 해요. 서로 하려고 단기적이네. 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이제 보상이 바로바로 나타나고 그리고 일반 주간 근무일 때보다 훨씬 뭐 1.5배 이상으로 수당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밤새도록 일을 하진 않거든요. 그 업무 그 밤샘은 하지만 그 업무량은 좀 적으니까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일하고 보상은 또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야간 근무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지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세요. 건강상 이게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2교대를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이제 계속 갈아 넣어서 그 수당이 이렇게 오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단편적인 면을 보고 선택을 하실 때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초반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몸이 더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도 좀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후에 생각을 했을 때도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를 뭐 직장 생활하든 어떠한 그런 선택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오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오목이라는 게 한 수씩 두는데 오목이라는 게 이기려면은 이 5개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성공이라는 거 전까지는 일단 4개의 순간이 와야 5개의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승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드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드업이. 그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빌드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되게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에 항상 했던 얘기가 너바나님 왜 임장을 그렇게 여러 군데를 앞마당을 두세요? 앞마당이란 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잘 아는 투자처예요. 예. 아는 지역, 아는 동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강남 도곡 렉스리다. 그럼 이 아파트는 이 정도 투자하면은 굉장히 싸게 산 거고 앞으로 돈을 벌 거야. 예를 들어 네이버다. 내가 네이버의 기업 가치를 되게 잘 알고 네이버를 얼마 정도 가격에 사면은 굉장히 싸게 사고 내가 수익률을 얼마 날 거야. 그게 내가 앞마당과 뭔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빌드업을 안 해요. 오목을 두는 것처럼 그냥 단기간에 내가 한번 네이버를 봤는데 투자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주식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부동산 앞마당 하나 임장 가보고 뭐라도 하나 살라고 하고 사서 실패했어.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오목처럼 빌드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처음에 하나, 2개, 3개 할 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주식이랑 비슷해요. 주식이랑. 주식에서 내가 되게 잘 분석된 기업이 50개가 있는 거랑 부동산에서 내가 정말 잘하는 이 가격이면 싸다 비싸다 이걸 아는 게가 50개가 있는 거랑 하나 정도 있는 거랑은 되게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목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내가 하나 뒀을 때는 이길지 모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두 개, 세 개, 네 개 까면서 내 승리 전에, 목전에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라. 뭐 퇴근하고 나서 다른 일 해라. 이런 것들도 내가 내 부가가치를 늘릴 부분이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 단기적인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예,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저한테 올 때 너바나님 A와 B 중에 선택을 해주세요. 되게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미안한 게 너무 그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적어도 1000번 이상의 선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눈앞에 선택을 A를 B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바나님 저 내 집 마련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이 안에서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봤을 때 내 집 마련이 맞아요. 그러면 이 내 집 마련이 맞아요 다면 내가 어느 지역에 내 집 마련할지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계속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럼 내 집 마련했어.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얼마에 언제 매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높이를 쌓아야 돼요. 높이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앞에 하나하나 결정만 되게 현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님 얘기처럼 막 내 이득만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빌드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오목 한 수를 어떻게 두냐면 바둑판에서 여기 하나 두고 저기 끝에 하나 두고 여기 끝에 하나 두고 이러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예. 막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막 스마트 수소 했다가 막 이제 뭐 부동산 했다가 막 주식 했다가 막 이러니까 사실은 빌드업이 안 되는 거야. 오목의 내수가 그러니까 나는 승리의 기회로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럼 도대체 장기적인 수가 뭐야? 어떻게 하는 게 장기적인 수야?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고민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데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축적되는 거는 저는 장기적인 수에 맞는 행동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너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 알면 돼요, 아파트를. 그냥 다 알면 돼요. 어느 동네 어떤 아파트가 어디에 있고 얼마고 분위기가 어떻고 그 동네 사람들 어떤 걸 좋아하고 이거를 그냥 다 알면 돼요. 가격이랑 전부 다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한테 그냥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도시는 다 가보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그냥 다 공부하시고요. 가격 얼마인지 다 숙지하시고요. 그 부동산 가서 물건도 이렇게 좀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를 제가 경험상 한 3년 정도 꾸준히 하시면 거의 어지간한 데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정말 3년 동안만 열심히 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그분은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거야. 그게 단기적인 거야. 근데 제가 말한 건 장기적인 거죠. 왜? 그건 내 안에 쌓이거든요. 아파트를 하나 사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주식 카카오 뭐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수익 내는 과정에서 내 안에 쌓인 게 없고 단순한 그 결과물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단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투자로 전환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좋아. 나도 이제부터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수를 두고 나도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할 때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역량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전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계속해서 참 재밌는 게 제가 너바나님 만나고 월부에서 활동하면서 제 복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매번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 영역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진짜 몸소 깨닫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노력하는 게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겠다. 내가 역량 개발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책을 보는 것도 뭐 강의를 듣는 것도 그리고 고민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것도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뭐 책도 써보고 방송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뭐 투자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 배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쌓이는 행동이라면 너무 재지 마시고 꾸준히 밀고 나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님 얘기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 애 생각이 나는데 애가 이제 막 되게 구몬을 풀어요. 구몬 수학을 구몬학습. 풀면서 네. 뭐 엄청 짜증을 내요. 막 답이 안 보이니까 아. 그럼 짜증을 내면서 저를 봐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달라는 거지. 답을 알려달라는 거야. 그때는 제가 답을 알릴 수 있죠. 보면 암산하면 나오니까. 단기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가 단기적으로 알려주면 걔가 전체적으로 어차피 걔는 수학으로 뭔가 수능을 보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 스스로 어차피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님 얘기한 것처럼 와서 너만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지인이 정말 많이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럼 그거를 샀을 때 이분이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거 편입과 비용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하면서 진짜 많이 했으니까 되게 빌드업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수학 문제 못 푼다고 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빌드업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오목이론이 좀 굉장히 좀 공감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지금 역행자에서 강조하는 책 읽기랑 글쓰기?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대부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글 쓰는 거는 막 이거를 정리하려고 했다기보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쓰게 되잖아요.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고, 맞는 말 같아요. 그것도. 제가 올해 그 장기적인 수로 해야 되려고 정한 게 글쓰기. 글쓰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넘었죠. 네, 네.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너바나님이랑 너나야님이 그렇게 글 쓰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게 너무 막막하고 너무 이렇게 막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은 하루 종일 가도 이게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앉기 싫은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기도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또 지금 내가 글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현장 나가서 현장 돌고 차라리 물건 이렇게 오히려 투자를 더 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나중에 돌아오는 게 더 크게 돌아올 텐데 지금 내가 지금 글 쓴다고 뭐 얼마나 늘겠어 하고 좀 약간 뒤로 밀어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작 저의 목표 중에는 책을 출간하는 게 저의 목표에 있었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노력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기회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겪게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이걸 미루면 안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좀 그전에 좀 이런 조언들을 잘 들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글을 한 편씩 썼더라면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 후회도 되기도 하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써야 되겠다. 아니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코크님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아까 그 인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은 나임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 이론이니까 빌드업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아까 뭐 백채 다 봐야 돼 이런 얘기하면 안 하거든 사람들이. 맞아. 앞마당 50개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에 여기 가보세요. 다음 달에 여기 가보세요. 다다음 달에 여기 가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있으면 내가 앞마당이 50개가 되는 거야. 사실은 글쓰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들한테도 항상 후기, 경험담, 왜냐면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거든. 그게 내 내공을 빌드업을 시켜요. 글을 꾸준히 쓰고 책을 읽고 정리를 정말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내공 차이가 커요. 저희도 저희 직원들 들어오면은 교육하거나 이러면 정리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글을 써본 사람과 그냥 생각만 한 사람들은 그 생각은 휘발되거든요. 근데 글을 정리하면 정리하면서 내 내공이 쌓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 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쓰기 중요성 할 때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 시간 임장에 더 가지. 아니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빌드업을 하는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1년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내공의 차이가 큰 거예요. 이 내공의 차이는 책 읽기와 글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책을 읽는 거는 진짜 상위 1%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개수로만 따져보면.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후기로 옮긴다던가 정리를 해놓는 거, 이건 또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을 해도 출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곱하기야. 책 읽는 거 곱하기, 그러니까 정리한 거 곱하기가 돼야지 이제 내공인데, 코크님은 지금 앞에는 엄청 많이 했는데, 한 1000권 했어. 근데 곱하기 0이니까 0인 거야. 맞아요. 안타깝다. 네. 그래서 글을 하나씩 쓰고 있고, 네, 올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요. 진짜 돈 많이 돼요. 제가 2개 썼나? 네, 3개 썼나? 네.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거 되게 돈 많이 돼요. 독서 모임 같은 거. 정말로. 그럼 또 달라요. 맞아요. 왜냐면 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가 진짜 큰 도움 됩니다. 그게 글 쓰는 거 있잖아요. 코크님 글 쓰는 거 왜 어렵냐면은 원인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인 거지. 근데 저번에 얘기한 거. 네. 내가 인풋이 평상시 없으면 아웃풋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저희 다른 방송 구해줘월 뭐 콘텐츠 할 때도 저는 그거를 출력해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렵긴 한데 막 일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무조건 부동산 기사, 주식 기사, 경제 기사 이거를 무조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젖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원인은 2개지. 내 글이 안 나가는 원인은 첫 번째는 인풋이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낼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등게 없는데 뭐가 나오냐고.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이제 코크님 경우인 거예요. 엉켜 있어. 있는데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안 익숙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딴 거 없고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그냥. 계속 하려고 하면 돼. 근데 글 쓰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면 인풋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인풋부터 해야 돼. 나인 얘기 투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투자도 말이냐, 똑같아요. 투자도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나 투자를 되게 잘하고 싶어. 내가 예를 들어 부동 투자 잘해가지고 돈 큰 돈을 벌고 싶어라고 할 때 내가 인풋이 없는 사람은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없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 앞마당도 없고 기업 가치 분석도 안 해봤어. 그러면 아웃풋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 애가 수학 문제를 안 풀었는데 당연히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겠어요. 똑같은 거고 여기도 그런 얘기 나와요. 자청님 그 오목이론에서 나오는 거가 호날두 메시가 천재죠. 네. 완전 천재죠. 당대 최고 선수가 되는 정말 천재인데 근데 그분들도 성과가 나온 거는 축구를 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 나온 거예요. 축구를 한 지 10년이 지나야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오목의 빌드업을 잘 모르고 자꾸 한 수만 두는 거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